얘들아 긴급 회의하자. 땡땡땡 임신했대. 네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나오면 너는 회사를 어떻게 다닐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나오면 회사는 너를 이쁘게 봐주겠어? 여자들이 다 독해 빠져가지고 애기를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회사를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지금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정인 지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매주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퇴근하고 금요일에 내려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도 이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2개월 정도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지쳐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게 좀 아이를 떨어져 있더라도 친정어머니께서 딸인 너부터 좀 먼저 살고 보자 라는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좀 아이를 양육하는 거를 포기하고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리니까 축하한다는 말보다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긴급 회의하자. 땡땡땡 임신했대. 그래서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임신하기 전부터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는 출산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쉽나요? 계획 임신으로 임신하는 케이스는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 임신을 했습니다. 애를 가지지 말라라는 회사에서 상사가 얘기를 한 건가요? 회사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상사끼리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라는 말과 함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상사끼리 제안했던 그 기간을 피해서 임신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출산을 그 기간을 피해서 출산을 했던 거예요. 임신했을 때 저는 52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누려야 되는 부분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퇴근하기 5분 전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내일 상품 사면서 고객한테 줘야 되는데 땡땡 회장님이니까 예쁘게 제작해봐.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내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들었어? 내일. 시계를 보니까 퇴근 5분 전인 거예요. 그날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이었습니다.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회사들이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쇄소도 가장 바쁩니다. 가까운 인쇄소에서 맡긴다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 무렵에는 그쪽도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을 접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임산부인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인쇄가 가능한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인쇄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세먼지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인쇄를 하러 다녀야 되나? 인쇄소를 수십 군데를 돌아다녀서 발견을 했고 업무 의뢰를 하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퇴근 시간 기준으로 2시간이 넘어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으로 발령을 낸 것도 임신 중에 낸 거였잖아요. 신입사원을 뽑을 상황도 아니었고 뽑는다 하더라도 바로 투입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회사는 저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들어오면 그때는 파견 근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예 이 직군에서 근무를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위에 상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쓰고 싶었어요. 아이 발달에 맞춰서 한 1년 3개월은 좀 써야 아이가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고 파견을 나감과 동시에 그 육아휴직에 대한 희망과 제 선택은 포기라고 해야 될지 버려져야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의지보다도 상황에 맞게 제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배로 따지면 항해하는 배가 행선지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착지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쓰고 복귀를 했을 때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가 출산휴가 끝나기 한 3일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것도 제가 일했던 원래 소속이 아니라 다른 소속으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제가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나오면 너는 회사를 어떻게 다닐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나오면 회사는 너를 이쁘게 봐주겠어?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육아휴직이 짐이에요. 미혼인 여성과 비교했을 때 얘는 실컷 다 쉬고 나왔는데 그걸 해줘야 돼? 라는 말이 저희도 모르는 그런 세계에는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육아휴직도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할 때 출산휴가 쓰기 다 쓰고 복귀하기 하루 전 이틀 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갈 때에는 육아휴직 쓰지 않고 출산휴가만 쓸 거예요 라고 하고 들어가요. 그 이유가 승진인사가 걸려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이 육아휴직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부서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보장이 되었다면 저는 100번 생각해도 썼을 겁니다. 제도상 육아휴직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 인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게 돼 있어요. 현행 법상에는 그런데요. 이게 법이라는 게 항상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단기간에 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가르쳐서 그 사람을 익숙하게 하기까지에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소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너무 부담인 거죠. 제가 법은 보지 못했지만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한다는 너무 큰 결과물을 낳거든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나왔을 때 무언가 이동 조치를 했다라는 이유는 법이 무언가 허술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군을 A라는 직군에서 B라는 직군으로 바꿔서 아예 근무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렸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하는 이동은 제가 A라는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스텝에 B라는 부서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이동 형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일이라는 휴가를 쓰고 나오니까 제가 한 4개월 정도 휴가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기는 앉아있을 정도? 아, 이 사람이 엄마라는 정도? 그 정도의 발달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걱정이었던 거죠. 먹는 거, 뭐 자는 거, 울게 되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인지라 그냥 피눈물을 흘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출산휴가만 쓰고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여자들이 다 독해 빠져가지고 애기를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회사를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아기와 함께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회사를 나오는 거거든요. 미안한 감정도 많고요. 엄마가 이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접어지면 다시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기 한 100일 때 알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기를 보면서 갑자기 무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접혀졌을 때 다시 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병원에 가셨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손가락을 쓰지 말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내가 불효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내 딸만큼은 당당한 커리어먼, 당당한 엄마가 돼서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보, 나 좀 많이 힘들어. 밖에 나가서 가정주부인 거 알지만 일을 좀 해줘야 되겠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했던 얘기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너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녀라 라고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이 저처럼 당당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도전을 하고 배움에 있어서 루즈하지 않게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 딸이 저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장해서 멋진 커리어우먼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